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늘은 바로 국가별 승객 특징 일본 편입니다. 그동안 다른 영상들을 올리느라고 이 시리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일본 승객의 특징을 다루려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그냥 제가 공항에서 일하면서 느낀 그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본 손님들의 첫 번째 특징은 다들 짐작하셨을 수도 있는데 준비성이 상당히 철저합니다. 일본 손님들의 여권을 보았을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부족한 손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일본 손님이 한국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시거나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시는 경우에 비자나 여행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승객은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들으시면 여권이나 비자를 스스로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공항에서 일해보면 그렇지 않은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권이나 비자를 준비하지 않아서 입국이 거절되거나 수속할 때 수속이 거절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일하면서는 일본인 승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또 이분들이 여권과 비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권을 딱 펼쳐보면 항상 떨어지는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출국 신고서 아니면 그 나라의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이런 것들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출국 신고서나 입국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드리고 기내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잖아요. 기내에서 작성하게 되는 그 서류까지도 미리 구해서 미리 작성을 다 해가지고 여권에 다 꽂아가지고 오신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인데요. 제가 전에 나라별 승객 특징 중국 편, 우즈베키스탄 편에서 손님들이 수화물이 상당히 양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본 손님은 반대입니다. 일본 손님은 수화물이 정말 적거나 없거나 있어도 상당히 가볍거나 일본 손님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지갑을 잘 안 연다, 검소한 편이다 라는 말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항에 왔을 때도 붙이는 가방이 상당히 가볍고 양도 딱 한 사람당 한 개만 가지고 오시는 편이었어요. 또 정말 특징적인 부분은 젊은 여자 일본 분들이신데요. 작은 트렁크, 기내용 트렁크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시고 보내는 짐 있으세요? 이러면 일반 매장 같은 데 가면 싸주는 그 비닐봉지에다가 물건을 넣어가지고 그걸 붙여달라고, 그 비닐을 붙여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 중에서요. 어떤 분은 붙일 가방 있으세요? 했더니 그 작은 비닐봉지를 한 7개를 가져와서 벨트에다가 7개의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7개 다 붙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고, 하나로 포장을 해오셔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냥 이대로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비닐봉지 7개를 올려놓고 계속 그냥 안 가는 분도 계셨는데요. 비닐봉지는 위탁수화물로 접수하실 경우에 찢어지거나 또 작기 때문에 중간에 분실될 위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데요. 다른 항공 관련 유튜버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시고 뒤에서 레터를 쓰신다든지 앞뒤가 다른 그런 면모가 있는 게 또 일본 손님들의 특징인데요. 어느 날 제 후배가 일본인 손님들의 수속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인 손님들은 본인들이 미리 창가 쪽으로 자리를 배정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배정이 안 돼 있었고, 그때는 그 시점에는 이미 수속이 많이 끝난 상태라서 남아있는 창가 좌석이 없었습니다. 손님 사전 좌석 배정 미리 안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자리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본인 손님은 싫다. 나는 이 자리 미리 배정했으니까 이 자리로 꼭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얘기를 하던 차에 후배한테 물어보겠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서 제가 그 손님의 예약 히스토리를 후배와 함께 이제 열어서 꼼꼼히 보기 시작했는데요. 봤더니 그 일본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셨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사전 좌석 배정을 미리 신청을 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여행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누락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후배가 히스토리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던 그런 잘못이 있었죠. 그래서 저랑 그 후배의 카운터에 같이 가서 제가 지금 열어서 봤더니 손님이 일본 여행사에서 사전에 좌석 배정을 신청하신 기록을 봤다.
근데 이제 후배가 히스토리를 아직 잘 리딩을 할 줄 몰라서 그 부분을 누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좌석 사전 좌석 배정이 누락된 거는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제가 지금 최대한 창가 쪽 자리를 찾아봤는데 손님이 미리 배정하신 창가 쪽 자리는 없고 다른 열의 창가로 배정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뭐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괜찮다고 알았다고 하고 가셨고요. 제가 이제 후배가 뭐 자기가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부분을 못 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막 완전 빵긋 웃고 가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표정이 안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서 이제 저당 후배도 그냥 가셨구나, 해결됐구나. 네, 한 2주 정도 지났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되게 후배랑 저랑 놀랬었는데 2주 후에 갑자기 이제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일본인 손님이 2주나 지났는데, 자국으로 돌아가신 지 2주나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 레터를 접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 나는 미리 배정을 했는데 그 직원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뭐 원래 일본인 손님들이 괜찮다고 이제 그만 사과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불만 레터를 쓰시거나 아니면 최악은 진짜 카운터에서 전혀 티를 안 내시고 불만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알았다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레터를 쓰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손님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근데 사실 조심할 수도 없는 게 뭐 티를 안 내시면 얼굴 표정 같은 걸 보고도 뭐 이 손님이 나한테 뭐 기분이 나쁜지 알 수도 없고, 괜찮다고 알았다고 하고 가셨는데 쫓아가서 아니에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손님 쓰실 거죠? 이러면서 붙잡고 또 쫓아가서 막 얘기해보세요, 쓰실 거예요?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님이 이미 일본에 돌아갔는데 일주일 있다 전화해서 쓰실 거예요, 손님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예방이나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 중에 소위 일빠라고 하죠. 일본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되게 좀 특이했는데 그 직원이 어느 정도로 일본을 좋아했냐면 집에서 한국 방송이 안 나오고 일본 방송만 계속 본다고, TV로. 또 집에서 그 가족들끼리 일본어로 대화를 한대요. 부모님이랑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살다 온 적은 어릴 때 2, 3년밖에 없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집에서 가족들이랑 일본어로 대화를 한다고 들었고, 근데 그 직원의 경우에도 그 직원은 이제 한국인이죠. 한국인인데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약간 그런 비슷한 성향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선배들한테 혼이 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일본어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저는 일본어를 못 알아듣지만 욕을 하면 대충 억양이나 이제 표정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심히 관찰하던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그 직원이 혼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겠다. 앉아가지고 그 직원이 이렇게 돌아서는 걸 봤는데 한참 좀 떨어진 곳에서 뭐라고 웅얼웅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욕인지 아닌지 뭐 저는 모르죠. 정확히 모르죠. 근데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뭔가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일본어를 하는 애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항상 혼나면 뒤돌아서 일본말로 욕을 한다. 그래서 그게 뭐 저는 뭐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문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도 제가 느꼈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 특징은요, 일본어로만 얘기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좀 상당히 로이로제가 걸렸어요. 그 공항에서 지나가다 보면 우리 손님이 아니지만 붙잡고 뭐 화장실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손님들이 있는데, 중국인 손님이나 일본인 손님이나 둘 다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인 손님은 적어도 직원을 붙잡을 때 excuse me 라고 붙잡아요. 근데 일본인 손님은 그냥 스미마셍 뭐 이렇게 일본말로 대놓고 그냥 다짜고짜 일본말로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영어로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그냥 영어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제가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의 공항에 갔는데 미국인 직원이 지나가는데
저기요,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닌가. 제가 제가 입장 바꿔서 일본 공항에 가가지고 일본인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저기요, 저기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일본인 직원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너무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적어도 한국 손님들은 외국에서 길을 물어보거나 할 때 뭐 번역기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제스처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단어를 미리 알아놓는다든지, 이렇게 작은 노력이라도 하시는데, 이제 일본 손님들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당연하게 일본어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성향 중에 하나였고요. 거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어가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공항에서든 얘기하면 일본어를 알아들어야 돼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뭐 비약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적어도 그냥 지나간 사람 한국인을 그냥 붙잡고 일본어로만 그냥 주절주절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네, 그리고 마지막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뭔가 특이한 것에 집착하는 일본인 손님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손님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 몇몇 손님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다만 그런 손님을 저는 일본 사람만 보았습니다. 손님이 트렁크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백택이 가방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사용했던 백택이 붙어 있으면 새로운 오늘 비행기 타는 백택을 그 위에 붙이면 그 전에 백택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들어가면 바코드가 기계로 리딩이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또 밑에서 짐을 받아주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택이 붙어 있으면 그냥 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택을 부착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본인 손님이 그 택을 우리 직원이 그 예전 택을 떼서 버렸어요. 근데 그 어떤 일본인 손님이 엄청 화를 내면서, 나는 그 택이 되게 소중한 내 자산인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직원이 그걸 맘대로 떼서 버리냐. 그 택을 이렇게 이쁘게 잘 떼가지고 모은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걸 모으려고 했는데 네가 맘대로 뗐으니까 그거를 다시 똑같은 걸 발급을 해놓던가, 아니면 쓰레기통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그 모양대로 잘 붙여놔라,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대노를 하신 적이 있었고, 결국에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있는 택은 다시 드리긴 했지만, 그 손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이쁜 모양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결국에 뭐 레터도 쓰고 그랬던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님이 와서 우리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취급주의 택이랑 뭐 골드 택이랑 다이아몬드 택이랑 뭐 이런 택들을 다 종류별로 하나씩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취급주의 택 같은 경우는 드리지만, 이제 뭐 상위 클래스나 마일리지 상용 고객에게 붙여드리는 택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셀프로 붙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도 막 계속 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핸드폰으로 막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택을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 택들도 막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 가지 종류의 택들이 있고, 자기는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거지 악용하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저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좀 흥미를 보이시거나 좀 집착을 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나라별 승객 특징, 일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시국이 이런 만큼 많은 분들이 일본 손님의 특징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